어제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그리고 몇 번이나 뒤척이셨나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잠은 뭔가 줄이거나 몰아서 자거나 아니면 쪼개 자거나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일들, 좋은 잠에 대한 기준과 그 좋은 잠을 잤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수면은 아까운 시간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버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의 치유와 청소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수면 주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면 한 주기를 90분에서 11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라고 보고요. 이 한 주기의 수면을 4번에서 6번 반복한 그 수면이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오가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기억들을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쪼개서 자거나 덜 자면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면 시간에도 축구처럼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그럼 먼저 전반부인 비렘 수면 구간에서 저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뇌에서 일어나는 독소 청소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된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비렘 수면 구간에 들어가면은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뇌세포의 크기가 쫑쫑쫑 줄어들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그 간격이 커져요. 그러면서 뇌척수액이 이 사이를 확 쓸고 지나가는데 이때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들이 다 씻겨져서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세포가 재생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라서 성장 호르몬이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정말로 자라게 하고 성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성장 호르몬이라면 성인기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란 우리의 몸을 보수하고 기름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성장 호르몬이 70에서 80%가 바로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주무셔야 되시겠죠? 이제 3번째는요. 염증 치료와 면역세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의 염증 세포들을 치료해주는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물질이 비렘 수면 구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셨을 때 좀 몸이 으슬으슬해, 그리고 막 염증 반응들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의 초반 단계인 비렘 수면을 제대로 못 챙기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수면의 후반부인 렘 수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깊은 잠 구간에서 빠져나와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때 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을 편집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기억을 편집하는 거는 사실 비렘 수면이 우세한 그 단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1차 편집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기억들을 다 제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렘 수면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살아남은 그 기억들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장기 기억 저장 공간으로 데려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이 우리 그 수면 시간의 후반대, 즉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 막 나 공부하려고 잠 줄여가면서 새벽까지 공부해 이러는 친구들 있다면은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스트레스와 안 좋은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후반부 렘 수면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물질을 유발하는 뇌화학 물질이 완전히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뇌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기억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낮 동안 기분 나빴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짜증났던 거 등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져와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거를 둥글게 이렇게 깎아서 모나지 않게끔 기억을 만들어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구간이 작동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감정적인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때까지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수면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렘 수면 단계를 놓치시면요, 우리가 뇌척수액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치매의 유발 물질이 우리 뇌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노화가 빨리 옵니다. 렘 수면 단계를 놓치게 되시면요, 기억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낮아지시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울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잠을 자는 긴 시간 동안 렘 수면이랑 비렘 수면이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상처 회복과 치유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잠을 줄이신다거나 아니면은 나눠서 끊어 주무시게 되시면은 이 주기가 끊기게 돼서 우리는 수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좋은 잠을 주무셨을 때 몸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좋은 수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수면이란 내가 충분히 잔 그 시간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난 조금만 자도 너무 개운한데요 라고 하는 그 퀄리티만 채우는 수면이 아닙니다. 시간과 퀄리티가 같이 함께 가는 수면을 좋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잠을 많이 자는데도 왜 그러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질 좋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장하는 건강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성인 기준의 시간이고 끊기지 않은 연속된 수면을 조건으로 합니다. 85% 이상이라는 말은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에서 실제로 주무신 시간의 비율입니다. 85% 이상이 됐을 때 수면의 효율성이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분 이내 라는 말은요, 불 끄고 누운 뒤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시간입니다. 제가 수면이 부족해 보이는 회원님이 계셔서 혹시 잘 주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저 너무 잘 자요. 저는 그냥 눕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기절입니다. 초반에 기절하듯이 주무시는 거는 극심한 수면 부족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무시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계시다면 불면증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회에서 6회는 영상의 전반부를 떠올리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수면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입니다. 한 주기의 수면이 대략 90분에서 110분 정도라고 하는데 영유아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6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밤사이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는 거를 건강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면 측정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렘과 렘을 제대로 오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수면을 제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5가지 징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알람 없이 개운하게 눈이 떠집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굉장히 적절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노력하지 않아도 아침에 개운하게 기분 좋게 눈을 뜨실 수 있게 되세요. 두 번째, 피부와 안색이 맑고 탄력 있어집니다. 제가 수면을 제대로 챙기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피부가 엄청 맑아졌어, 환해졌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밤에 세포재생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니까 피부 장벽이 건강해져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던가 저희 피부 탄력도 그리고 부종이 줄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식욕이 안정되고 과식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폭식하고 과식하는 이유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과 공복 호르몬인 그레린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인데요. 잘 자는 몸은 이 2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것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가짜 식욕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되세요. 네 번째, 통증과 염증 반응이 적습니다. 천연 항염 치료제가 매일 밤 작동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근육통, 관절통, 만성 피로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서 몸이 가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밤새 진정되기 때문에 낮 동안 쉽게 짜증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세요. 잘 자는 몸이 보내는 5가지 기분 좋은 이 신호들,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셨나요? 만약에 내 얘기는 하나도 없네 하고 씁쓸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잘 자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그 첫 단추가
수가 바로 수면 위생을 챙기는 건데요. 침구를 깨끗하게 빠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낮 동안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 우리가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스마트폰 기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처럼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내 주변의 환경을 세팅하는 건강한 습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위생도 이미 나는 알아서 열심히 챙겼는데 나는 통잠을 자기가 정말 힘들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지병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으셔서 자가회복 시스템 자체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듦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 문제가 절대 아니고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신 분들, 그리고 인간답게 그냥 평상시에 좀 기능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프라인 상담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예약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움직이신다면은 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의 수면 시간, 내 몸을 치유하고 정신을 보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보다 좀 더 깊은 잠, 그리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주 실전 수면 위생 꿀팁을 가득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